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인명 피해를 낸 항공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관련된 사건의 개요 먼저 정리하고, 네, 그 다음부터 송작가 TV의 시선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승객 등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참사 이틀째를 맞았는데요.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국은 179명 사망자에 대해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을 밤새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경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됐고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 설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났던 737-800은, 전통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737 맥스라고 하는 추락사고가 많았던 기종보다는 한 단계 전 기종입니다. 그나마 뭐 안전성이 보존돼 있던 기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5년 전에 제주항공으로 인도가 돼서, 국내에서만 현재 101대가 등록 운행 중인 그러한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100대가 지금 더 떠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은 모든 항공편의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무안공항, 이번에 사고가 났던 무안공항이 이 국제선 취항을 한 지가 20일밖에 안 된 공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방콕하고 무안을 잇는 정기편이 막 시작된 지가 20대이기 때문에 딱 10번을 이제 왕복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번에 지금 사고가 났던 이 비행기가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냉정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송작가 TV는 송작가 TV만의 시선이 있으니까요. 자, 제일 크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항공사고가 참사가 된 이유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비행기 사고가 나면 100% 대부분 희생자들이 사망하는 건 맞지만, 그건 추락사고가 있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비행기가 상공에서 착륙을 못하고 추락할 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동체 착륙을 통한, 그러니까 동체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존자 거의 전원이 꼬리 날개 쪽에 앉아있던 승무원 2사람을 빼고는 생존자 탑승객 전원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는 사실 거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즉, 정상적이든 어쨌든 어떤 비행기 사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행사고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수습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진짜 비행장에 동체 착륙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고, 또 회항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동체 착륙에 성공한 비행기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갖고 이렇게 전원이 사망하는 거대한 참사가 나는 예가 없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 사고에는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대응,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전개가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체 착륙한 비행기들은 많지만 대부분 그 비행기 안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승객 일부 또는 승객 일부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원 희생이 없는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사고는 왜 일어났을 것인가? 당연히 기장의 과실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장은 나름대로 비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고,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체 착륙까지 시도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왜 비행기가 고장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로 나와야 되겠죠. 이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 사고의 과실과 대응을 따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비행기가 이상이 생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원인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드 스트라이크, 즉 비행기하고 새가 부딪혀가지고 엔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정비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기체 자체의 원초적 손상으로 인한, 즉 기계 자체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 사고에 대한 모든 그 정황을 풀어가고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게 새에 의한 우연한 사고냐, 아니면 기체 결함에 의한 뭔가 사람의 인위적인 실수에 의한 사고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뒤에 가면 이게 돈 문제하고 얽히게 되거든요. 보상과 관련돼서요. 그렇죠. 보험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얽히게 되고요. 항공사업 자체에 미치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 돈의 원리로 인해서 이게 사고냐 실수냐는 쪽으로 두 가지로 극명하게 다른 주장들과 이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전개가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현재까지 언론은 그리고 조사 아직 초기 단계긴 합니다만 대부분 버드 스트라이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기체 이상을 호소하기 전에 무한공항 간제탑 측에서 조류 경보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날아가는 항로 앞에 새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보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은 이걸 매우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게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조류 경보는 일상적으로 모든 관제탑에서 의도적으로 내는 거예요. 레이더에 새가 보이면. 그리고 조류 경보를 어떻게든 내게 되면 항공기는 손해를 더해서라도 그 조류 경보가 없어질 때까지 손해를 해서 상륙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조류 경보가 있었는데 그대로 진입을 했고 조류 경보 이후에 2분도 안 돼가지고 메이데이가 떴다는 거죠. 즉 구조 요청 신호, 그러니까 비행기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메이데이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봤을 때 새하고 부딪혀가지고 엔진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정황을 볼 수 있는 증거 사진이 없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밑에서 찍은 보도 사진 중에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오는 가운데 우측 엔진에서 뭔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바로 이 장면이죠. 이게 지금 보여지는 이 현장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버드 스트라이크냐?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저 높이대에서 새가 어떤 형태로든지 날라와서 이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가 새를 뒤에서 날아가는 건 안 되고 비행기 정면으로 새가 날아와서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고도 같으면 뭐 착륙 직전에 한 시각이 보이기 때문에 뭐 3천 미터 이내에서의 시각 같은데 지금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볼만한 전후 영상 안에서 새의 접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건 분명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엔진에 스파크 내지는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생겨갖고 이 동영상이 찍히게 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과연 저게 100% 버드 스트라이크일 거냐?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새가 날아든다고 하면 저기 날아가서 저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가 비행기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으려고 하면 철새여야 되거든요. 철새들이 날아가는 과정에 매우 고도에서 이런 경우에 버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긴 합니다만 저 시간대는 철새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닐 뿐더러 철새들이 이동하게 되면 보통 V자 형태의 그 날개형을 이루고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마리만 단독으로 날아가갖고 저기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항공 전문가들도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랜딩 기어 자체의 엔진의 결함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주장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몇 가지 읽어드리면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의 말입니다. 원인은 뭐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애초에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안 나온 것 자체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조류 충돌만으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체 결함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안호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도 단일 사고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항공기 설계의 첫 번째 철학이다. 하나의 결함만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저 엔진 2개 중에 하나만 살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착륙이 가능한 게 비행기 설계 구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버드 스트라이크이든 엔진 이상이든지 간에 이 하나의 엔진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큰 참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빠르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라 더 이상합니다만 승객의 카톡에 새가 끼어서 지금 비상 착륙을 한다라고 하는 이 탑승객의 카톡이 제보가 됐어요. 자, 일상적으로 비행기에 앉아있는 승객이 새가 날아와서 이걸 끼어가지고 착륙한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죠. 아마도 기내 방송이 나오지 그렇죠. 않으면은 지금 알 수가 없죠. 승객 여러분, 지금 방금 새가 충돌로 인해 갖고 기체 이상이 생겼습니다. 비상 착륙을 해야 됩니다라는 고지 방송이 나왔다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로 갖고 칠 수 있겠지만 일반 승객이 지금 비행기가 지금 뭔가 이상이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이게 알아? 새가 끼었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장이 공지 방송을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기내 방송을 했을 네, 가능성이 살아남은 두 승무원들이 이상하게도 분리가 돼갖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 같은 병원에 있지 않고 서울 지역 병원 어디 다른 지역 병원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착륙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즉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에 대한 공지나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카톡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터뷰가 거짓말이거나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카톡에 쓰인 저 사람 저게 사실이라고 치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공지 방송이 있었는데도 승무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든 엔진 하나가 고장났다는 전제를 가져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 착륙이 매우 시스템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부분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상 착륙을 하려고 하면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동체 착륙이 됐든 비상 착륙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제탑에다 고지를 했을 거예요. 메이데이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메이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생겼고 동체 착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행기를 이렇게 내릴 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역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내리면 활주로 끝에서 내려가지고 관대탑 쪽으로 가죠.
근데 이번 경우는 항공 관제사한테 얘기를 하고 역으로 가겠다라고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 관제탑 쪽에서 내려가지고 벽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행사가 간 거고 관제사는 그렇게 해라고 허가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거는 관제탑 쪽으로 하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애초에 동체 착륙 내지는 비상 착륙을 할 상황에 대한 관제탑하고의 조종사의 교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사고 원인에 대한 대화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뭐 블랙박스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왜 블랙박스를 찾아봐? 관제사가 이렇게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라 역착륙을 하겠다고 하는 걸 허가를 했다고 했으면 왜 그거를 요구를 했는지, 지금 비행기 상태가 어땠는지 충분히 관제탑에 관제 녹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비행기가 통상적으로 해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최대한 오랜 시간 활공을 해갖고 비행기의 안정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활공을 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 비상 착륙을 하겠다라고 하면 착륙에 필요한 연료를 빼놓고 나머지 연료들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최대한 중량을 줄이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를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속도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착륙 속도가 이런 비행기 같으면 250km라 그러면 그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못 줄인 듯한 그렇죠. 모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 날개를 펴요. 즉, 이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여러분 다 보셔서 알겠지만 비행기 뒤쪽으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 날개를 펴갖고 바람을 누르면서 속도를 이 다처럼 줄이는 이런 기능들을 한단 말이야. 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지금 이 기종이 연료 버리는 장치가 없대요, 원래. 그렇게 지금 댓글에 나오고, 그다음에 여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버드 스트라이크 얘기를 했대요. 어찌됐거나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방송을 먼저 이제 기장이 했다고 치면 과연 그러면 그런 사고 상황에 대비한,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비상으로 내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승무원들이 다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더 이상한 거는 이런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사전에 비상 착륙을 한다고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를 미리 다 해요, 활주로 해서. 이게 불이 붙지 말라고 그것도 다 뿌리고 소방대도 출동하고 그다음에 장애물,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애물도 설치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사전 준비가 전혀 시도된 사전 정황이 없어요. 그리고 더 큰 거, 정말 정말 이거를 동체 착륙을 하려고 했으면 활주로에 내리면 안 됩니다. 활주로 옆에 있는 잔디밭에 내려야 돼요. 그쪽에는 애초부터 이 활주로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계속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활주로 옆에 분덕이나 언덕이나 잔디밭 같은 걸 해놓는 이유는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그쪽으로 내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래야 마찰력이 높아지면서 이게 속도가 줄면서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동체 착륙을 하는 비행기들은 활주로에서 서는 게 아니라 잔디밭이나 옆에 있는 장애물 형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 서는데 이 비행기는 마치 착륙하듯이 활주로 한가운데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송 작가가 보는 가능성은 이것은 동체 착륙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고어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이제 폭행이라고 하는데 착륙을 하려다가 이 바닥에 대봤다가 다시 뜨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접근을 했다가 이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걸 못 올려가지고 그 추력을 못 얻어내가지고 그대로
활주로에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착륙이 아니게 고그라운드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추진으로 해갖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착륙의 의미보다는 관제탑에 걸리지 않게끔 바닥에 한번 동체를 대봤다가 뜰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왜 랜딩 기어가 빠지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랜딩 기어가 혹시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랜딩 기어 이상을 감지를 했거나 랜딩 기어가 지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는 후면의 랜딩 기어만 일부가 빠져나와 있는 상태에서 착륙을 시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몸빵으로 해갖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바퀴나 뒷바퀴 중에 하나만 안 빠진 거지. 쉽게 말하면 앞바퀴 랜딩 기어는 안 나오고 뒷바퀴에 있는 랜딩 기어는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뒷바퀴로만이라도 착륙을 하기 위해서 갖다 댄 게 아니냐. 그러다 안 되면 추력을 얻어갖고 활주로 끝에서 다시 날아오르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추론을 좀 해봅니다.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연료 버리는 문제부터 이거 전부 다 했어야 돼요. 이 안에 연료 버리는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누가 하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네, 맞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거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저는 이 바닥에 이 비행기가 닿아서 끌리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어떤 현상을 본 거예요. 이게 보면 비행기가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져서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딪힌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올라갈 듯이 상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행기 날개를 눌러가지고 양력을 받으면서 날아오르려고 하는 형태로 해갖고 뒤쪽으로 해갖고 바닥을 대서 닿았단 말이야. 그럼 어디가 제일 심하게 다를까요? 어디가 제일 심하게 부딪힐까요? 꼬리 쪽이 부딪히겠죠. 당연할 거 아니야. 모든 체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바닥에 꼬리 쪽이 끌리면서 굉장히 심한 불꽃이라든지 마찰에 대한 그게 생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를 가서 보면 나중에 그 잔해들 있는 걸 보세요. 그게 승객들이 구해진 꼬리 날개, 이게 그 승무원들이 타고 있던 꼬리 날개 하얀색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하얀색 부분에 접촉면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때 보면 와서 부딪히고 난 다음에 꼬리 부분에 있는 뒤에 그 사진이 있는데 이게 꼬리 바닥이에요. 뒷날개가 없는 바닥 사진이 있는데 그 바닥 사진에 하얀 뒷 시설물을 좀 내려주실래요? 이건 타서 그런 거고 불타서 그런 거고 조금 더 이전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체외로 노출되어 있는 랜딩 기어입니다. 뭔가는 모르겠지만 자석이라고 하는데 좀 내려봐 주세요. 사진 안에 보면 뒷부분에 있는 꼬랑지가 하얗게 살아있으면서 거기에서 승무원들을 구조한 도어 해치와 그 다음에 화물 칸의 일부가 열려져 있는 사진이 있어요. 요게 까마지기 전에 하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동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비행기가 착륙하면서부터 부딪혀서 불 붙는 장면까지 전부 방송에서 처음에는 중계를 해줬었는데 중간에 미끄러져 오는 부분하고 부딪히기 직전 여기죠.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바닥이 끌린 자국이거든요. 이 뒷날개 꼬리 끝이에요. 여기가 부러져 가지고 여기만 지금 안 타고 살아남은 건데 지금 여기 일부 스크래치 자국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심하게 긁힌 자국이 없는 상태로 저 날개가 유지가 됐고 저기가 끊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이쪽에 있는 해치를 통해 가지고 승무원 두 사람이 구조가 됐단 말이야. 저기만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쓸려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비행기가 바닥에 닿고 있는 부분은 비행기 동체의 대부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엔진이 닿아가지고 엔진이 끌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손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조종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이었다고 치면 어떻게든 뒷날개를 내려보고 앞에 랜딩 기어가 안 나온 상황에서 앞대가리를 쳐박아서 서보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속도를 못 줄이고 왜냐면 엔진을 줄였어야 돼요. 역으로 엔진이 가동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무리해서라도 역회전을 시켜가지고 속도를 줄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회전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정회전을 해가지고 담장까지 들이가서 들이받았다는 거야. 나는 그 운행이 제일 의심스러운 거야.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제동 방법은 역분사를 통해 갖고 속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미끌리고 있는 동안에 이게 역분사를 하고 있는 듯한 그 동작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비행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착륙이 아닌 고어라운드를 하다가 그러니까 뒤쪽으로 한번 대고 내려보려다가 했었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으로 거기에 둔덕을 너무 콘크리트를 세워놔서 부서졌다고 하는데 사실 원래 비행장 벽은 그냥 콘크리트 블록으로 쳐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비행장 끝에 그게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이륙을 하다가 모질한 비행기들이 그러니까 추력이 모질한 비행기들이 그거를 둔덕을 넘어서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충돌 방지턱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 자체는 이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륙하는 공간에다 충돌을 대비한 구조물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방향성으로. 그렇죠. 착륙하는 곳에 있다면 그렇죠. 몰라도. 착륙적인 쪽에 있으면 모르지만 이륙하는 데다가 저기 방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륙하다 안 되면 들이받으라고 콘크리트 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비행기가 멈출 수 있도록 세워놓는 그거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들이받았다고 해갖고 비행기가 이렇게 전소가 될 정도로 불이 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사고가 나서 충돌했던 그 순간까지도 엔진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크게 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터빈 엔진의 특성상 그리고 항공유의 특성상 엔진이 계속 가동하지 않고 있으면요. 항공유는 그렇게 쉽게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이아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아드에 보면 이 비행기에서 뭐 기름이 흘러나와갖고 그걸 라이터로 불 붙이면 불이 쫙 하고 올라가는. 이륙한 비행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비행기에 불 붙잖아. 다 개구라예요. 항공유는 이 불 붙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불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흘린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사람 걸어가는 속도만큼도 안 나와. 근데 이게 이렇게 큰 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엔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멈출 수 없었거나. 결론은 그래서 이제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새해한테 불렸듯이 기체 결함이 있든지. 하지만 참사가 된 이유는 아까 얘기한 안전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참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제사하고 조종사하고의 통화 내용, 무전 내용이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뭐 블랙박스 분석될 때까지 한 달 후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가 났고 기체에 무슨 결함이 있었고 속도가 얼마였어 이런 내용인 거고요. 이미 관제탑 안에 관제 기록 안에 비행기가 어떤 상태이고 왜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통화 녹음이 있어요. 무선 녹음이. 그것만 공개해도 원인이 쉽게 공개될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송 작가 TV의 특성인 약간의 음모론 내지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에 있어서 사고는 안타깝지만 이 사고는 오히려 조종사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 비행기 운행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충돌을, 대형 충돌과 폭발을 일으키게 만든 데 있어서 그동안의 비상탈출에 관련한 어떠한 노하우도 지키지 않은 비행이었다는 점을 저는 일단 첫 번째 의혹으로 하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저는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종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종사가 최선을 다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만 살아있어도 가능했다고 치면 두 엔진을 다 못 쓰게 될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비행기의 시스템 자체가 셧다운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럼 비행기가 버드스트라이크 하나가 날아갈 수 있지만 비행기 엔진 2대가 동시에 버드 스트라이크로 날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인으로 그 버드 스트라이크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엔 착륙 지점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떴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륙하는 역방향으로 해서 착륙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당시에 비행기에는 최소한 뜨고 내리고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엔진 동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추락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도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냐는 점을 저는 다시 또 여기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장의 어떤 그 판단 미스나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 기장님들의 캐리어가 너무 훌륭해요. 6,000시간 이상을 비행을 해보신 분이에요. 특히나 이 737만 가지고. 그래서 이 비행기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종사의 어떤 그 실수라든지 판단 미스가 아니라고 치면 왜 급하게 내려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제주항공의 고질적인 정비 불량 의혹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래전부터 SNS나 이런 쪽에 나 제주항공 타고 너무 무섭다. 제주항공 너무 정비 안 한다. 문제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제주항공이 애경그룹하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IMF 때 너무 손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판에 어쩌네고 난리를 치다가 경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인원 감축과 어떤 근무 여건을 매우 열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정비사들이 24시간 정비를 하는데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수당을 지급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부품 수급이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최악의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민원 신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항공업계의 정비업계에 있는 얘기가 제주항공 거치고 나온 사람이면 베테랑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열악한 그런 근무 수준과 정비 수준 하에서 이게 그동안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다는 거죠. 실제로 그동안 정비 불량 사고를 계속해서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나 엔진 이상을 버드 스트라이크로 조작해온 전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2022년 11월 22일 날에 간사이에서 김포로 오는 비행기가 회항을 했거든요. 회항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회항을 해갖고 다시 무사 착륙을 하기는 했는데 이걸 갖다 버드 스트라이크하고 우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회항을 해갖고 새한테 부딪혔다든지 또는 뭐 새가 부딪힌 혈흔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안 하고 무조건 국토부에다가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우긴 거야. 그래갖고 2년 동안을 싸웠어요. 국토부하고. 근데 결국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우긴 애경이나 정비 불량으로 우기는 국토부나 서로가 증거가 없다 보니까 야 그럼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 버드 스트라이크 쳐 하고 넘어간 예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6시에 김포에서 제주 가던 똑같은 동일 기종의 비행기 737-800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또 회항을 했어요. 같은 비행기요. 똑같은 비행기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결함이 단순하게 같은 동일 기종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던 비행기 안에서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랜딩 기어에 이상이 생기는 거야? 이거 다른 엔진 이상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자, 이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가 이틀에 한 번씩 방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니까. 사고가 나기 이틀 전인 12월 27일에 방콕에서 똑같이 무안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던 승객이 내가 비행기에서 불꽃 튀면서 엔진 꺼지는 걸 3번, 4번 봤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민원을 냈어요. 실제 언론사에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가 날개 쪽에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 자체가 날아가다가 불꽃이 튀면서 엔진이 멈추더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3번 이상을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뭐 항공 전문가도 아닌데 그 상황에 그게 엔진 이상이었는지 진짜 엔진이 꺼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거를 목격했다고 하는 이 목격자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 비행기는 잠재적인 엔진 결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대적인 수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방콕과 서울을 오가고 있었다는 거야. 문제는 방콕에는 정비를 해줄 만한 정비 인력이 없어요. 한국에 와갖고 정비를 하고 가야 돼. 그럼 무안에서 하고 가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럼 27일 날 정말로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항공법상 쉽게 말해서 큰 증거 내지는 결함을 은폐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랜딩 기어가 펴지질 않기 때문에 내릴 수 없다. 근데 랜딩 기어가 안 펴지려고 하면 엔진 2대가 다 힘을 못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엔진 2대 중에 한 대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해서 돌아서 역방향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랜딩 기어와 관련된 오작동 내지는 시스템 이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센서의 문제죠. 오늘 새벽에 랜딩 기어 이상이 떠가지고 김포에서 제주 가다 김포로 돌아온 그 비행기처럼 아마 이 비행기에도 랜딩 기어 이상의 오보가 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그게 오보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것도 추락했겠죠. 랜딩 기어 안 나왔을 테니까. 근데 아마도 똑같이 이와 같은 랜딩 기어 이상 이게 떴기 때문에 제 가정이에요. 이 비행기가 자주 그런 센서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장도 이거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상상이니까. 왜냐면 늘 그러니까. 늘 얘가 이런 식의 문제를 보였다면 당연히 얘 원래 이래 라는 식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식으로도 열 수 있고 직접 손으로 해갖고 의자를 제끼고 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그런 시도를 했을 거예요. 시도를 했을 거고 랜딩 기어가 나와 있다라고 믿었을 만한 정황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네. 왜냐면 이게 이제 항공기나 자동차 결함 같은 데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동차나 항공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전자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서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도 차 오래 타면 엔진 경고등 뜨는 뭐 노란 등 뜨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에 있어서 센서에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무시하고 많이들 타요. 자, 이건 제 가정입니다. 제주항공이 엔진 정비를 하는 과정 중에 뭔가 부속의 결함이라든지 센서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알면서도 그걸 만일에 센서를 죽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바이패스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내보냈다고 하면 이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할 때마다 랜딩 기어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랄까 이렇게 계속해서 센서상의 이상 유무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나중에 증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모든 정비를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에서 비슷한 결함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원초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조종사들한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라 라고 하는 식의 지침이 있진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도를 오래 봐와서 뉴스를 듣다가 들은 거예요. 왜냐면 이 세월호 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초창기 때 나오는 얘기들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거 보도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조종사가 관제사한테 지금 착륙을 시도할 건데 랜딩 기어가 나왔는지 봐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무선이 있었다라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 추론대로 얘기하면 기어는 이상이 있다고 나와. 하지만 내가 수동으로 뭔가를 하든 조치를 취했어. 그렇죠. 그래서 랜딩 기어는 나와 있을 것 같지만 센서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확인을 직접 육안으로 해달라고. 육안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육안으로 봤는데 뒷바퀴는 나왔어. 그래서 랜딩기에 나왔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뒷바퀴만 나오고 앞바퀴는 안 나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게 전동식이나 유압식으로 수동식으로 하게 되면 요게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수동 작동을 해갖고 랜딩 기어가 완전히 펴지는데 시간이 15분 이상이 걸리는데 그 15분이 되기 전에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만 만일 여기에 하나라도 인재가 껴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관리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놓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니들이 탄핵을 자꾸 시켜가지고 사고가 나도 처리가 안 돼 이러는 건데 장난쳐요? 사고는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들의 전체적인 운행에 관련된 안전도나 이런 안전 불감증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게 윤석열이 2020년도에 취임하자마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안전 중시 사고를 벌여라라고 얘기했던 게 윤석열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무슨 재난 사고에 있어서 기업가들이나 경영자의 책임을 없앤 사람이 윤석열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올 4월 달에 787이 이거 훨씬 큰 비행기인데
87 비행기가 인천에서 떠서 나리타를 가다가 여합장치 이상, 그러니까 감압장치 이상으로 해갖고 쉽게 말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승객들이 타고 있는 공간에 이 공기가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회항한 예가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까지 9시간을 연착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비 과정이나 이 출발 이전에 이상을 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를 억지로 9시간 늦게 출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다 비행기가 툭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부랴부랴 회항을 해서 돌아오는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에 대한 안전 불감증 문제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때 국토부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6월 달에 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띄운다. 우리 비행기 전수조사 다 한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거죠. 근데 이번 제주항공의 예를 보면 이러한 국토부의 이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동체 착륙을 시키려고 하면 활주로가 아닌 잔디밭에 처박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예가 좀 있어요. F-35가 한번 고장이 났습니다. 그게 22년도 일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2년 1월 4일 날 일일 거예요. 22년 1월 4일 날 F-35 비행기가 떴는데 청주공항에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되는 건 엔진하고 조종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엔진을 끌 수도 없는 상태야. 그 상황에서 서산 비행장으로 옮겨갖고, 조종사는 바다에다 처박으라 그랬는데, 조종사, 아니다, 내가 이거 동체 착륙해보겠다 해갖고, 서산 비행장에다가 준비를 시켜가지고, 이 거품의 불연제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할 수 있는 설비들을 놔가지고, 거기에 최초로 고장난 F-35를 동체 착륙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F-35 사고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한국이 잡았다라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버드 스트라이커로 나왔어요. 랜딩 기어 이상인데 왜 버드 스트라이크? 아니,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다니까. 랜딩 기어뿐만 아니라 조종관을 빼고는 모든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로 수동으로 그걸 갖다가 시계 착륙을 해가지고 활주로에 내려 박았고 목숨을 걸고 그 비행기를 살렸는데, 이거를 미국이 결국 조사해갖고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우기고 기체를 폐기했어요. 근데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 F-35 기종이 2018년 미국에서 2차례, 일본에서 1차례 추락 사고 발생을 했고요. 2021년에는 그 영국에서 F-35B가 그대로 바다로 추락을 한,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가 잦은. 그래서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막 조사를 한다고, 로키드 마틴이 제작사니까 같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론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한 거죠. 이거는 뭐만 갖다 대면 다 버드 스트라이크에 그럼 다 이건 끝나는 그냥 거야? 우연한 사고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의 논리가 생기느냐? 여기에는 엄청난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체 결함으로 밝혀지게 되면요, 일단 제작사인 보잉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물어야 돼요. 깔려있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항공사들도 전부 다 비행기를 바꿔야 되고, 보험 수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던 항공사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금액 단위 자체가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든 이걸 쉬쉬 해가지고 지네 잘못을 줄이고 그리고 그걸로 해갖고 버드 스트라이크로 해서 그냥 처리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737 맥스 같은 경우에 4대가 연속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안에 보면 뭐 기체 결함이 있었다, 균열이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교체한 상황으로.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왜 유독 우리 국내에 101대가 있는데 제주항공 비행기만 이틀 사이에 2대가 다 랜딩기 이상으로 해갖고 회항을 하거나 강제 착륙을 했으며 특히 이번 사고에 있어서 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리한 착륙으로 이마만큼 거대한 화재 사고를 냈냐, 왜 활주로로 내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관제사와 조종사 간에 어떠한 형태의 얘기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발언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에 따라서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예요.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 아니면 버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상 착륙 매뉴얼을 무시한 이상한 착륙 시도와 강행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에는 조종사의 실수이거나 아니면 조종사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뭔가 매뉴얼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2가지 부분에, 이게 4가지 부분이 될 텐데, 사고 원인과 그리고 대형 화재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이러한 무리한 착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정의로운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국집 내란 세력들은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기회로 악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7일 동안에 국가 조문기간을 뒀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요. 근데 조문을 하고 애도를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그건. 왜 의회에서 진행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관련된 추인이라든지 아니면 특검법에 대한 추인을 미뤄야 돼요? 아니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강도당한 범인을 잡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거기다가 탄핵으로 해갖고 지금 정상적인 수습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그동안 있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오송 참사, 이 모든 참사들 안에서 무슨 수습을 해왔는데? 아니, 오히려 지금 윤석열 없으니까 그래도 되게 빠르게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는데. 그렇죠. 지금 방해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슬금슬금 업무를 개시하고 있죠. 정진석이 나타나고 업무를 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보와 연관된 24시간 특별체제를 하겠다는 거야. 뭐래? 아니, 니네는 탄핵을 당한 대통령 밑에 있는 대통령실이니까 아무 짓도 하면 안 돼요. 근데 비서실장이 나타나가지고 안보와 관련된 24시간 비상대응을 한대. 니들이 뭘 할 건데? 여기에 안보가 왜 들어가? 대통령 업무가 정지가 됐는데 니들이 뭘 하냐고. 그런데다가 경찰이 전국에 각호 비상령을 내렸어요. 무한 지역이 재난 지역 선포되고 거기에 비상령을 내서 경찰들이 사고 수습이라든지 이런 거 돕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왜 전국 단위의 각호 비상령을 내리지? 또 찜찜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불안해 또.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이 또는 의회가 이러한 애도의 순간 안에 이것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요. 더 빨리 민주당이 지금 있는 사태 수습하는 데 가야 돼요. 어저께 이재명 대표 내려갔잖아요. 지금까지 권성동이나 국짐당에 누가 내려갔다는 얘기 없어요. 사고가 나고 1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제주항공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권성동이가 오늘 오전에 내려갔답니다. 예. 지금쯤 내려가서 또 쇼를 하고 있겠네요. 네, 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 유족들을 붙들고
지금 있는, 왜 신원 파악이 늦어지느냐? 왜 지금 있는 시신 인도가 제대로 시신에 대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도하고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체육관 빌려갖고 지금 시신들 옮기고 냉동 설비라도 갖고 와서 시신 유지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요.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이놈 새끼들은, 그러니까 제주항공 이것들도 바로 나타나갖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2시간 동안 주둥이를 쳐닫고 어디 가서 공모를 하고 왔어요. 무슨 공모를 하고 왔겠습니까? 이 사건 어떻게 해서 덮자라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높은 놈들하고 술을 짰겠죠. 그러니까 바로 정쟁을 멈추고 이지랄 하고 있고 기레기들은 다 정쟁을 멈추고라는 거를 헤드라인에 뽑아가지고 지금 내란숙에 체포하고 지금 내란숙에 관련된 그 잔당들 소탕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정쟁이야? 그게 무슨 정쟁이야. 어? 지금 정치가 어디가 있어?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탄핵 세력이 다시 계엄을 다시 하려고 그래서 지금 더 난리인 거지. 그래서 무척 분노스럽습니다만 저기 윤석열의 잔당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내란의 잔당들이 하는 수작질과 언론의 수작질 넘어가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 원인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함부로 덮어가지고 보험금이나 더 타내려고 하는 기업들한테 이윤이나 주려고 하는 식으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반나절도 안 돼갖고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니 이따위를 계산하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지금.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 사고 그 다음날 7억에서 5억씩 받는다고. 그따위 방송되던 것들이 지금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역대급 보상금이 어쩌네. 가족이 죽었는데 지금 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지. 왜 무사히 동체 착륙까지 시도했던 비행기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를 빨리 진압을 못해서 전원이 다 그 불 속에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끔 사망하셨는지를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정도 충격으로 떨어져서 비행기만 제대로 멈췄으면요. 승객들 대부분 살았어요. 화재만 안 일어났으면. 아무튼 저는 정말 동체 착륙을 시도할 마음이었으면 잔디밭에 꼬라박았을 거고 어떻게든 비행기도 살리고 착륙도 성공시키려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활주로 한가운데로 내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뭐 관련된 건 앞으로 딴 거 필요 없어요. 관제사하고 조종사하고에 있었던 메이데이 이후에 착륙까지 있었던 한 5분 좀 안 되는 그 대화 내용들 녹취록 하나도 편집하지 말고 바로 국토부에서 공개하길 바랍니다. 이건 국토부 소관이에요.